여러분, 원래는 무조건 이런 집이 되도록 만드세요. 이것은 풍수에서 말하는 모든 애군이 사라지도록 만드는 집입니다. 이런 집이 된다면 절대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는 불행이 생기지 않을 것이며, 또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병원년입니다. 이제 입춘도 지났고 구정도 지났기에 완벽한 병원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병원년은 예로부터 사람으로 인한 해가 많고 또 금전적인 어려움이 아주 심한 해라고 하여 무조건 어느 집이나 집안에 이것을 두었었습니다. 네, 이것은 한 해의 액을 막는 비보 풍수인 것이죠. 이것을 집안에 두신다면 그 어떠한 어려움도 힘듦도 다 피해가시게 될 거예요. 네,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것도 아니니 하실 수 있는 것부터 몇 가지 정도는 꼭 두시도록 하세요. 첫 번째로, 여러분, 집은 항상 밝고 폰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풍수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따뜻한 곳에서 편안함이 생기고 차가운 곳에서 불편함이 생기며, 또 밝은 집에서는 좋은 운이 생기고 어두운 집에서는 나쁜 운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풍수의 아주 기본적인 장풍득수, 배산임수의 원리인 것입니다. 네, 절대 집을 어둡게 하지 마세요. 특히 거실은 항상 밝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침실은 늘 포근하고 따뜻해야 합니다. 네, 난방비 조금 아끼려다가 감기에 들면 그보다 몇 배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또 심리학자들도 집안이 포근하면 사람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절대 이거 무시하지 않는 한 해가 되세요. 네, 운은 정말 전혀 의외의 곳에서 생깁니다. 두 번째로, 항상 혼란스럽고 복잡한 집이 되지 않게 만드세요. 여러분, 풍수에서는 무조건 망할 집에서는 혼란함이 보이고 더러움이 보이며 또한 복잡함이 눈에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네, 잘 될 사람은 행동 하나하나가 계획적이고 무질서하지 않다는 것은 풍수학뿐만 아니라 성공학에서도 절대적인 원칙이에요. 여러분, 이 한 가지는 무조건 지키세요. 내가 쓴 물건은 항상 제자리에 가져다 두는 것 말입니다. 이 한 가지만 잘 지키셔도 절대 집안은 혼란스럽지 않게 되고 또 복잡스럽지 않게 됩니다. 맞습니다.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의 대표적인 한 가지의 차이는, 전자의 사람은 미루는 법이 없고 후자의 사람은 항상 뭐든 미루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딱 한 가지만 하세요. 지금 쓴 것은 바로바로 제자리에 가져다 두는 것 말입니다. 세 번째로, 올 한 해 미신이나 거짓에 속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불행해질 때는 무조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네, 무엇에든 속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에게 속지 않으면 절대 크게 불행해지거나 또한 크게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절대 미신에 속지 마세요. 집에 동전 몇 개 둔다고 해서 절대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집에 부적을 둔다고 하여 절대 여러분의 운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불행을 부를 물건들이에요. 여러분, 귀가 얇다라는 말은 거의 안 좋은 일을 당한 사람에게 쓰는 말이죠. 네, 절대 올 한 해 귀가 얇은 여러분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러하면 이러할수록 점점 여러분을 기망하고 속이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맞습니다. 올해는 절대 거짓에 속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항상 웃는 집, 다툼과 갈등이 없는 집이 되게 만드세요. 여러분, 가정이건 사회이건 불행해질 때는 항상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자신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 타인을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네, 이는 여러분의 가정도 그러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쉽게 함부로 말하고 또 자녀가 부모를 흉보고 험담한다면 그 가정에는 어떤 것을 하더라도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는 정말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항상 가족 간에는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아껴주고 또 말 한마디도 힘이 되는 말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세요. 네, 운은 이런 집에 들어오게 되고 머물고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어느 집이든 흥하는 집과 망하는 집을 알고 싶다면 그 가족들의 얼굴과 입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현관과 베란다를 1년 내내 항상 넓게 쓰시는 여러분이 되세요. 여러분, 올해는 무조건 집 안으로 기운이 많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네, 아플 때일수록 많이 먹어야 하듯이 힘들 때일수록 집안으로 기가 많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으로 기가 들어오는 곳은 무조건 두 곳입니다. 네, 베란다 창가가 그곳이요, 또 현관이 그곳이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곳은 무조건 트이게 만드시고 또 넓게 보이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항상 환기를 자주 시켜주시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부자가 될 집은 무조건 환기가 잘 되는 집이라는 것 꼭 명심하시고, 올 한 해 현관을 복잡하게 하고 또 베란다를 막는 일 절대로 없도록 만드십시오. 여섯 번째로, 올해는 항상 벽이 단순한 집이 되게 만드세요. 여러분, 그 집에 고민이 많은가를 판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집 벽에 뭔가가 많이 걸려 있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네, 벽에 이것저것 많이 걸려 있는 집은 항상 고민과 걱정이 끊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하여 과거 우리 조상님들은 벽에는 교훈만 거는 것이다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양식이 될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 벽에는 그 무엇도 걸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특히 올해는 고민이 아주 많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네, 이런 해에는 항상 벽은 비워두시는 것이 좋으며, 혹 그림이라도 거시고 싶으시다면 시원한 느낌이 나는 그림을 거시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시원한 색은 냉철함과 새로움을 말하는 것이라 올해 같은 해에는 정말 안성맞춤이라는 것이죠. 일곱 번째로, 무슨 일이 있어도 미니 화분은 꼭 두세요. 여러분, 풍수에서 가장 좋은 소품을 하나만 꼽으라면 무조건 꽃이나 식물입니다. 네, 꽃이나 식물이 잘 사는 집은 무조건 좋은 기가 흐르는 집, 즉 명당이라고 하였다는 것이죠. 하여 풍수에서는 꽃이 쉬 죽는 집, 또 자주 시들어가는 집을 불행이 찾아오는 집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운을 가장 좋게 하는 것이 바로 작은 화분, 즉 미니 화분인 거예요. 사실 큰 화분이나 큰 식물은 사무실이나 큰 가게에 맞는 것이지 집에는 거의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작년에도 그러했지만 올해도 작은 미니 식물을 2개만 주방 창가에 두고 한번 길러보세요. 절대 큰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웬만한 불행은 다 막아줄 것입니다. 네, 경복궁에 있는 혜태처럼, 큰 회사 입구에 있는 큰 거석처럼 이것은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을 잘 지켜줄 비보 풍수인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여러분, 침실에 이것 하나는 정말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항상 잠을 못 자서 불행을 얻습니다. 잠이 불편하여 성공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남들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잠이 보약인 거예요. 올 한 해는 최고의 잠자리 조건을 꼭 만드세요. 다음날 일어나서 항상 개운한 여러분이 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분명 하시는 모든 일들에서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침실 벽에는 뭐든 많이 걸지 마세요. 여러분, 침실 벽에 걸리는 것은 항상 단순하고 심플한 것이어야 하며 이것도 사실 없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이는 모두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원래는 꼭 걸어야 할 것을 제외하고 항상 침실벽은 단정히 하시는 여러분이 되세요. 특히 침실벽에 옷을 거는 일 절대로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새해를 맞아 올해를 준비하는 비보 풍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